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8개국에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죠.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 관세 부과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을 때 그때쯤 느낌이 나실 건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코리안분들 가슴이 철렁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요 기사와 그리고 연초돼서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는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번에 포기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뭔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를 했죠. 또 얄밉게 미장 닫히고 발표를 해. 우리는 유럽, 그린란드를 갖고 싶다. 그린란드에 어찌됐든 간에 영향력을 펼치는 유럽 8개국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얘네들한테 관세 10% 때리겠다. 근데 또 여기에 또 조건이 붙죠. 단 2월 1일부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작년부터 트럼프 대통령 화법을 이제 배웠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2월 1일부터 때릴 게 뭔 뜻이에요? 2월 1일까지는 협상을 할 수 있어. 2월 1일까지 시간 줄게. 협상 테이블로 올라와. 그 뜻이죠? 그리고 너네 말 안 듣잖아? 6월 1일부터는 25% 때릴게. 그랬더니 유럽이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쫄 필요가 없어. 작년에 유럽이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관세 때린다니까. 그래, 우리도 맞불 놓을게. 엄청나게 막 세게 때린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사 보고, 야, 이제 관세 전쟁 터지면 어떻게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막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유럽은 깨갱하고 미국이 정해진 그 기한 안에 유럽의 중재자 그 보내가지고 협상을 맺었죠? 그래서 미국이 딱 귀신같이 말한 기한 안에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협상을 땅땅땅 했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릴게, 그래, 우리도 너네 때릴게, 강하게 보복할게, 이유가 성명서 발표합니다. 8개 국가가 각각 연대 성명을 발표를 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게 작년 이맘때처럼 똑같이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거 고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좀 무너질 것 같아요. 관세 때문에. 지난 주말에 관세가 딱 뜨고 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 보셨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채권 시장 가격 보셨어요? 진짜 꾼들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내피셜 안 돌려요. 자산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때리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하나도 안 움직였다. 여러분들 가장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관세 때릴 게 뭐 할 게 전쟁에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가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죠.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을 이미 내성이 생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타코잖아. 햄버거까지 나왔던데 어차피 너 또 세게 얘기해놓고 또 하이할 거잖아. 아는 거예요, 시장이. 내성이 생겼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의도가 뭘까요? 이전에 동일한 패턴이 또 발생을 했어요. 2월 1일부터 매기겠대. 매기고 싶으면 당장 즉시 매겼겠죠? 급한 거면. 근데 2월 1일부터 매기겠대. 그럼 2월 1일까지 협상할 시간이 있다는 거고 뭐라는 거예요? 협상할 시간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덴마크랑 독일, 프랑스 이런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협상하자. 2월 1일까지. 진짜 관세를 때리겠다, 뭐 하겠다 라기보다 협상하자고. 협상하려면 뺨을 때려야지 아파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오겠죠. 말로는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작년이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런 분들 있지. 투자하면서 조금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확전되는 거 아닐까요? 막 걱정거리 엄청 많은 분들. 집 앞에 나갔는데 돌풀이에 넘어져가지고 포가 깨질까 걱정하는 분들. 자, 그럼 한번 얘기해봅시다, 이거. 미국이랑 EU랑 이런 식으로 확전될 수는 없나요? 확전될 수도 있죠. 뭐든지 100%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볼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확전될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무마될 가능성이 높을까? 자, 여러분들 미국이랑 EU랑 붙었어요.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까요? 바로 트럼프죠. 코인유 씨는 지금까지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 행동으로 봤을 때는 막 나갈 것 같은데요? 막 나가죠. 잃을 게 없을 때. 작년에 막 나갔죠, 여러분들. 작년에 뭐 중요한 선거가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지금은 막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여러분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미국이랑 EU랑 무역 갈등이 확전으로 돼서 진짜 크게 막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어. 그래서 EU도 미국에 반격을 하고 미국도 EU를 반격을 하고 또 EU랑 또 막 중국이랑 이런 협력을 또 하고 하면서 미국에게 타격을 줬네. 올해 11월 달 중간선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진짜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가장 최우선은 누구냐면 민주당 이기는 거예요. 중간선거라고.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명분,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한 가지가 그린란드 매입이에요. 그린란드 가져오는 거.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럼 그린란드를 가져오려고 유럽이랑 막 전쟁까지 막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자산시장이 막 다 무너지는데 그린란드를 가져온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키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 정책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그 결과론적으로 어디에 연장선상을 딱 그려보냐면 중간선거를 그려보면 돼요. 저 멘트가 진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친다 그러네? 진짜일까 가짜일까?
근데 이란이 베네수엘라보다는 하루 원유 생산량이 거의 500만 배럴이니까 5배 차이가 나고 중동에 또 스웨즈 운하나 이런 운하들이 막히면 물가가 튈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칠 수 있을까?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을까? 중간선거 질 텐데 공격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란에 대해서 공격 못 하겠대. 뭐 무슨 자위대나 뭐 이런 그 이란 관련해 가지고 자기 말을 잘 듣고 있대. 그리고 중동에 대한 그 군사 지금 전력이 충분치가 않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작년 7월 달만 하도 이란을 습격했던 게 미국이에요. 어? 핵시설 발전소 싹 다 공격 때리고 폭탄 터뜨렸던 게 미국이라고. 군사력이 없을까? 중동에 대한? 거짓말이죠. 산모들이 미친 듯이 말렸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때리면 우리 중간선거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은 이란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린란드 이런 것들 최대한 분쟁을 줄이고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이런 물가들을 낮춰줘야 됩니다. 산모들이 말렸죠. 음?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미국이랑 EU 무역 갈등이 확전될까요? 가능성 높을까? 확전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 매우 매우 낮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재밌는 거 말씀드려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진짜 의도는 뭐냐면 그린란드를 매집했다, 샀다. 중간선거 전까지는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어도. 뭐 베네수엘라도 아니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유럽 연합이기 때문에 온통 뭐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고 뭣도 있고 막 저것도 있고 국제 정세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봅시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덴마크한테 그런 모습이 제일 아름다울까? 아니면 그린란드가 자기 자치적으로 독립을 해. 독립을 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미국이 돈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에 편입시키는 그런 모습이 더 좋을까? 미국한테. 어떤 모습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트럼프 정부 책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덴마크한테 바로 그냥 거의 반협박식이야. 야, 돈 내놔. 아니, 그린란드 땅 내놔. 돈 줄게. 그냥 반강매로 사. 그 모습이 이쁠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린란드를 투표를 통해서 독립을 시켜. 독립된 자치구를 미국이 도와주는 형식으로 편입으로 가져가 버려. 당연히 후자죠. 후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미국이랑 EU랑 막 전쟁도 터지고 막 확전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 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덴마크, 그린란드. 물론 제가 생각하는 진짜 괴짜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언제? 중간선거 이후에는. 중간선거 전에는 이거 불가능해요. 힘들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미국이랑 EU 무역 갈등으로 확전되고 막 시장이 무너진다? 이럴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낮다고요. 언제까지? 중간선거 전까지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간다고요? 이거는 장기간 갈 거예요. 장기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그린란드를 먹을 거냐? 지금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한해 쓰는 재정이 있죠? 이 재정이 덴마크에서 지원을 해줘요. 거의 그린란드 GDP의 약 20%가 재정이거든요. 요 정도 자금을 덴마크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줘요. 그럼 이런 거겠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덴마크랑 이제 독일이랑 관세 때려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혀. 앉힌 다음에 너 덴마크, 너네 그린란드 너네가 무력으로 좀 지킬 수 있어? 할 수 있니? 안 되지 않니? 나랑 좀 협상해가지고 일단은 그린란드 자치적으로 좀 투표를 하자. 독립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럼 자치적으로 독립해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독립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덴마크가 이제 지원해주는 재정을 미국이 지정해줄게. 투표를 돌리겠죠. 국민 1인당 얼마씩 주게끔. 그런 식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덴마크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 우리가 못 지키는 거면은 뭐 수십 년 동안 지금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덴마크를 보호했으니까 보호 명목비로 우리한테 돈을 줘라. 미국은 안 된다. 아니면 뭐 서로 이제 중간에서 협상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러시아랑 다를 게 없죠? 없죠. 여러분들 미국이랑 러시아가 다를 게 있어요? 응? 미국이랑 러시아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 대놓고 하는 거랑 뒤에서 하는 거랑 다르다고 보는데 여러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어. 다른 나라 대통령을 생포해서 아무리 뭐 마약이 어떻고 뭐가 근거가 어떻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편입시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린란드를 지금 당장 매입한다, 가져간다, 덴마크에 산다? 그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중간선거 전까지는 그린란드 매입은 힘들어요. 진짜 그린란드 매입하려면은 막 군사 움직이면서 진짜 막 위험 신호까지 주면서까지 하면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증시 다 빠져요. 그럼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뭐를 원하냐면 보여주기식이에요. 보여주기식. 누구한테? 미국 국민들한테. 나 진짜 미국을 위해서 그린란드 그거 이렇게 가져올 거야. 어? 예전에 시베리아도 가져오고 지금 최근에 베네수엘라도 가져왔지. 미국을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 이렇게 힘쓰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미국의 보수층들이 결집이 되겠죠. 음? 보수층이 결집돼서 다시 한번 중간선거 아메리카 다시 마가 한번 형성해보자. 보수층 결집하는 거죠. 중간선거 이길 수 있도록.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린란드를 가져가고 협상을 하고 막 뭐 벌금을 때리고 관세를 때리고 이런 거는 단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거 단기적으로 안 끝나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미국과 유럽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미국 국민 입장에서 저렇게 열일하는 대통령 흔치 않죠. 맞아요. 저거 보여주고 싶은 거야. 보수층 결집용으로. 진짜 그린란드를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들어서까지 가져는 오겠죠. 음? 하지만 지금 당장만 가져오기는 힘들다고. 유럽에 또 군사적 뭐 이런 규모도 있고 경제적 규모도 있고 베네수엘라 같은 작은 그런 단체잖아요. 그쪽은 베네수엘라. 러시아? 유럽이죠. 여러분들 유럽이 미국이랑 확전하는 걸 원할까요? 만약에 유럽이 또 똑같이 관세 매기고 싸운다고 가정해 볼게요. 미국이 어떻게 할까? 8개 국가에 있는 미국 군사들 싹 다 철수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독일, 프랑스 아직 국방비 증강을 통해서 막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근데 미군이 철수를 한대. 그럼 자연스럽게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옆 나라 러시아 눈치를 봐야겠죠. 음? 여러분들 전쟁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우크라이나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어? 유럽 입장에서 안보, 보안, 국방 무섭죠. 미국이 철수를 하면은 무역 무섭죠. 금융 무섭죠. 경제 무섭죠. 미국의 모든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유럽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협상을 할 건데 왜 저렇게 세게 나가나요? 세게 나가서 3개 줄 거 2개 주는 거랑 순순히 얘기해가지고 3개 줄 거 5개 주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들. 세게 나가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세게 나는 기사를 보고 야 저거 끝났다. 이젠 자산이자 끝났다. 코인은 이제 절대 회복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회를 다 놓치는 거고. 음.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나토도 이제 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봅시다. 그린란드를 안 주려고 하다가 결국엔 뭐를 잃게 되는 거예요? 본인 국가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독일 입장을 생각을 해볼까요? 독일인데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미국한테 내줘. 근데 그린란드를 안 내준다고 서로 막 싸우고 무역 관세 때리고 막 신나게 싸웠더니 결국에는 미군 철수하고 하면서 독일이 위험해져. 누구한테? 러시아한테. 아니 다른 국가들한테. 전 세계 2차 대전 때 그 느낌이 나.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독일 입장에서 무슨 선택을 할까? 덴마크를 설득하겠죠. 본인 국가를 위해서. 야, 근데 사실 그린란드가 지금 뭐 필요 있니? 저거 뭐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땅인데. 그리고 어차피 저 가지고 있어봤자 나중에 이제 매수도 안 되고 그냥 뺏겨버리면 어떡할 거야. 설득을 하겠죠. 결국에는 미국이 가져오게 된다. 틀어진다고. 그린란드를 안 내주면 우리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어때요? 줘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작년처럼 관세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막 무너뜨리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캐나다 마크 총리랑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랑 협상을 했어요. 어떤 협상을 했냐? 전기차 팔게 해줄게. 오케이, 우리도 원자재 보내줄게. 서로 긍정적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캐나다, 멕시코는 어떻게 보면 미국 그냥 아래 비서급이야. 근데 캐나다가 중국이랑 이렇게 서로 협상을 했어?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떨까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야 돼? 캐나다 저놈이 미쳤네? 중국이랑 저렇게 협상을 했어? 안 되겠다. 캐나다 너네 관세 50% 때릴게. 작년에 트럼프였으면은 무조건 캐나다 공격을 했던가 관세를 때렸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마크 총리가 시진핑 총리랑 할 만한 무역을 했다. 저거는 긍정적인 일이다.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약하지 않았잖아. 비판하지를 않아요.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 그 말은 즉슨 간접적으로라도 중국이랑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중국이 왜? 무서워서? 쫄아서? 아니요. 지금은 중국보다, 캐나다보다, 유럽보다, 그린란드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중간선거라고요. 11월달 중간선거. 지금 중국이랑 괜히 틀어져가지고 히토리 어쩌고, 농산물 어쩌고, 농산물 표심 다 잃어요. 미국의 중서부 지방 쪽에 그 농업지대 있죠? 그쪽 표심 다 잃는다고요. 그러면 중간선거 완패예요. 의중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냥 한낱 그냥 기사들 뭐 유럽 트럼프 관세 10% 때렸다. 아, 작년이랑 똑같네. 망했네. 끝났네. 코인은 끝났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힘들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으로 막 시장을 무너뜨리고 원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한 가지 한번 봅시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냐면 1867년도에 미국이 러시아한테 알래스카를 샀어요. 알래스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알래스카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땅이었죠. 야, 추워가지고 뭐 저기에 갈 수나 있겠니? 세빙선도 하나 없는데 저거 땅을 사서 뭐해? 욕 뒤질나게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막 북극 항로가 어떻고 알래스카에 뭐 천연 자원이 얼마나 많고 지금은 이젠 그게 빛을 발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미국이 그 러시아한테 땅을 샀냐면은 그때 이제 미국이랑 러시아, 뭐 영국 요렇게 막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힘센 놈들이. 근데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갖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가서 딜을 본 거죠. 야, 러시아야. 너 이렇게 알래스카 갖고 있으면은 거리도 멀고 만약에 너네 영국이 알래스카에 들어오면 너네 지킬 수 있어? 아예 너네 그냥 반항도 못하고 그냥 거리도 멀고 날씨도 춥기 때문에 너네는 관리할 수가 없다. 응?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한테 그냥 돈 주고 파는 게 낫지 않겠니? 그냥 공짜로 먹히는 것보다 영국한테 우리한테 돈 주고 팔아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720만 달러로 알래스카를 삽니다. 미국이. 그때랑 굉장히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오늘 뉴스에서 독일은 이미 그린란드 다시 군대를 뺐다고 합니다. 뺄 수밖에 없죠. 지네 나라 뺏기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다고 뺀다고. 막 군사만 뭐 투입하고 뭐 하고 막 진짜 막 전쟁이라도 할 것 같이 막 하죠. 그렇게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근데 여러분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세 때린다. 너네 협상 테이블에 나와. 협상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야 한번 봐라. 너네 그린란드 지킬 수 있어? 그린란드 못 지킬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중국이 됐든 뭐 러시아가 됐든 다른 애들이 그냥 먹으면 너네 지킬 수 있는 군사력 돼? 나 나토랑 나토 해체시키고 너네 군사 주둔하는 것들 다 싹 다 처리할게. 그러면 너네 그린란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생각이 잠기겠죠. 아, 못 지킬 것 같은데. 응? 그럼 덴마크 입장에서는 내 땅 하다가 남의 땅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거 그냥 빼앗길 바에 그래도 미국한테 팔까? 그럼 이왕 파는 김에 그동안 내가 수백 년 동안 지켜왔고 방위비 명목으로 좀 돈 좀 더 받아야겠다. 이제 머리 굴러가겠죠. 생각이 들겠지.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이라고. 지금 미국이 하는 꼬라지가.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미국 입장에서 그린란드를 먹으려면 덴마크한테 돈으로 사는 그림은 안 이뻐요. 후대 대대손손 얘기할 때도. 그러면 그린란드를 어떻게 한다? 독립을 시켜서 투표를 통해서 미국의 영주권 안으로 혹은 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대신 도움을 주는 방식이지만 원자재나 이런 것들 미국이 다 가져가는 이런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하기 전에 그린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과 협상을 테이블을 만들어야겠죠. 협상 테이블을 안 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순순히 와요? 안 오지? 관세 때릴게. 그럼 이제 솔깃하죠. 내가 그때부터 이제 유럽 국가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관세 10%가 타격이 더 클까? 그린란드를 내주는 게 타격이 더 클까? 이제 막 짱구를 굴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그린란드 매입 요거는 1867년도 알래스카 매입 사례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요거 때문에 매입 관세 정책이 확전이 돼서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좀 장기간 갈 거예요. 단기적으로 안 끝납니다. 그린란드 어찌됐든 간에 매입을 하고 뭐 거기에 지자체 뭐 독립을 시키고 투표를 하고 하는 것들은 향후 못해도 몇 년은 걸려요. 쉽지 않다는 거. 진짜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막 테트리스 부루마블 막 딱 먹는 것처럼 곧바로 가기는 쉽지 않다. 어찌됐든 간에 협상이 걸릴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뭐 악재네 뭐네 증시가 끝났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관세 때린 거 크게 시장에 영향은 주기 힘들 거다.